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물리테니스 김선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귀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밤 11시쯤에 제가 헬스장을 가서 운동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 찍고 나서 편집을 좀 해놓고 보니까 이게 좀 제가 이 몸으로 운동하는 영상을 남기는 게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좀 됩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할 거지만 이제 비포 영상을 남겨놔서 나중에 이제 비포랑 애프터의 비교를 위한 목적으로 남겨놓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영상을 키운 이유는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모습을 찍으려고 올린 건 아니고 체형교정 3년, 오프라인 체형교정 1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거의 그분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상완골 전방 활주였습니다. 상완골 전방 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우진 선수 채널에 마침 상완골 전방 활주에 대한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완골 전방 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아픈 환자들만 보다가 나와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하고 있지만 체형 교정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형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바라는 건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우리 헬스하는 사람들도 몸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체형 교정은 다 하죠. 교정 운동이 재밌는 운동도 아니고 교정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짧게 잡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체형 변화라는 게 한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꽤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교정 운동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길게 보고 접근하셔야 체형 교정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짧은 기간 가지고 체형 교정을 하려고 접근하면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 교정 운동들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근육에 정확하게 자극을 넣을 수 있으려면 자세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세가 조금만 틀어지면 그 틀어진 자세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근육들의 타겟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보면 오프라인으로 운동 배우신 분들도 운동을 집에서 할 때랑 저랑 같이 할 때랑 자극이 너무 다르다는 분들도 꽤나 많고, 또 체형 교정 운동을 해보면 운동이 쉽지 않습니다. 운동 자체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잘 쓰는 근육들, 자주 썼던 근육들의 운동은 쉽게 하는 편인데 내가 못 쓰고 안 쓰는 근육들을 운동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관절 찝힘에 관련된 훈련들을 할 때 10kg 정도 들고 데드리프트를 하는데도 벌벌벌 떠는 경우들이 엄청 많거든요. 상완골 안정화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kg 정도도 억지로 부들부들 들어 올리시는 분들도 많고, 운동 자체도 어렵고 운동 강도도 생각보다 낮지 않고 이걸 꾸준히 해 나가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온라인으로 저한테 체형 교정을 받아서 비포 애프터가 올라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선수가 아닌 분들이 더 많고, 거의 한 달, 두 달 내에 좋아지시는 분들은 거의 주 6일을 교정 운동을 하는데 하루는 근육통 때문에 못할 정도로 좀 빡세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조금 그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사람이 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나 동네에 체형 교정 하시는 분들도 금액이 오프라인으로 받는 금액이 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PT에서 교정, 재활 이런 단어가 붙게 되면 금액을 몇만 원씩은 더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거기를 찾아가서 배우는 것도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고 따라들 많이 하시는데 따라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제약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고치기는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최대한 쉽게 얘기해 주려고 해도 제약이 그렇게 많습니다.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게 교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체형 교정이 어려운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특히나 헬스 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면 상완골 전방 활주 같은 게 있으면 운동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교정 운동들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운동들을 전부 바꿔서 해당 운동에서 더 이상 전방 활주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까지가 치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은 교정 운동들, 회전근개 운동 좀 하고, 그다음에 소형근 스트레칭 좀 하고, Y 레이즈 좀 하고,
그리고 또 원래 하던 대로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불편함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할 때 조금 좋아지는 느낌이 있겠지만 운동하고 나면 불편한 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운동을 바꾸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스하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보다 몸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자기보다 몸이 안 좋고 뭐 운동을 많이 해보지 않고 이런 사람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죠. 그럼 뭐 네가 운동이나 좀 해봤나? 이런 속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애초에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쳐다도 안 보겠죠. 네가 보디빌딩에 대해서 뭐라고, 헬스에 대해서 뭐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분들은 못 고칩니다. 그냥 뭐 아프고 다치고 마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뭐 찾아오긴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헬스 자세가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안 옵니다. 또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 어떤 특정 부분에 부상이 생기게 되면 보디빌딩 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도 한번 다치게 되면 그 시즌은 거의 아웃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은 굉장히 유명한 분들한테 재활을 받겠죠. 재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6개월, 1년씩 재활을 하고 다시 복귀를 하지만 기량이 예전만큼 나오진 않죠. 그래서 기량이 점점 떨어지다가 이제 은퇴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나마 이제 부상의 위험이 적은 게 저는 보디빌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엘리트 스포츠들만큼 역동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디빌딩에서도 다치고 은퇴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치는 관절들을 보면 대부분 어깨 아니면 고관절, 허리, 무릎 요 정도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팔꿈치, 그런 부분들에 부하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한번 다치고 나면 이제 예전만큼 컨디션을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제가 한 4년 정도를 이유진 선수랑 같이 하고 있지만, 이유진 선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제 말을 들어줘서 대단하다는 것도 있고, 재활 운동 혹은 교정 운동, 기능 운동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조금은 이제 거의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헬스에다가 녹이려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불편한 것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근데 그 꽤나 많았던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좋아지고, 거기에 또 교정 운동에 쏟는 만큼 본 운동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4년이 지난 지금 예전 몸과 비교해 봤을 때는 꽤나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작년 7월부터 매주 받고, 왜냐면 그때 이제 2년간 쉬었다가 대회를 시작하면서 유진 씨도 거기에 올인을 하는 상황이었고, 저도 이제 거기에 좀 올인을 해보고자 매주 수요일마다 MK 피트니스를 가서 보고 있고, 2월 달부터는 이제 운동도 조금씩 같이 손봐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지난주까지의 변화가 그 전에 같이 했던 기간들의 변화보다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본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상완골 전방 활주입니다. 상완골 전방 활주라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상완골 전방 활주 신드롬입니다. 상완골두가 전방으로 잘 튀어나가는 상태가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병명이나 디스크 탈출 이런 병명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상완골두가 전상방으로 잘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팔을 많이 쓰지 않는 분들, 일반적인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완골 전방 활주가 있다고 해서 딱히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제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를 겁니다. 상완골 전방 활주가 있는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많이 들어 올린다거나, 팔을 뒤로 의자 뒤에 있는 뭐를 꺼낸다거나 이런 동작들을 할 때 어깨 쪽에 통증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몸을 쓰는 일들을 많이 안 하시니까, 특히나 머리 위로 팔 들어 올리는 동작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니까 괜찮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헬스 하시는 분들 혹은 골프, 테니스 치시는 분들, 수영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나 이 어깨 상완골 전방 활주에 대해서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팔의 모든 움직임에서 상완골 전방 활주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슴 운동도 그렇고 어깨 운동도 그렇고 등 운동도 그렇고 모든 동작에서 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상완골 전방 활주를 보면 보통 육안으로 상완골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정도면 사실상 큰 교정은 필요가 없고, 근데 만약에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상완골이 전방 활주되어 있는 게 눈에 띄는 정도로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거의 100% 확률로 어깨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고쳐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간략하게 이런저런 설명들을 해보면 견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동성이 가장 큰 관절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전상방으로 불안정함이 제일 잘 생기는 관절입니다. 견관절의 이런 불안정성을 여러 가지 구조물들로 보완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견갑골의 정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관절과 주변에 붙어 있는 관절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대들 그리고 근육들 그리고 그 근육들을 지배하는 신경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잘 이렇게 착착착착 작동을 해야 내가 어깨가 정상적으로 다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어깨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근육들 중에 특정 근육들이 뻣뻣해지거나 제 기능들을 안 하거나 혹은 어깨가 처져 있어서 견갑이 하방 회전돼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깨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불균형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통증이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통증이 안 생기더라도 우리가 어깨 운동을 할 때 승모를 과하게 쓴다거나 능형근을 과하게 쓴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상완골 전방활주가 뭐냐면 견갑골의 작은 관절와 위에 큰 상완골두가 올라가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견갑골의 관절와의 중심과 상완골의 중심이 정확하게 잘 일치하는 상태가 좋은 관절 상태인데 이 관절이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와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상완골 전방활주라고 표현하는 거고 한 10에서 한 20% 정도 앞쪽으로 빠져 있는 거는 눈에서도 크게 많이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그 이상 튀어나와서 어깨 후면이 깎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어깨 전면이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어깨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깨들은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이 불균형이 심해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100%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거의 100%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동 범위를 풀로 못 쓰던가 자극이 제대로 안 들어가던가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던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완골 전방활주가 있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유진 선수 채널을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도대체 상완골 전방활주는 왜 생기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진 씨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저는 대부분 그걸 라운드 숄더의 영향이라고 본단 말이죠. 라운드 숄더로 인해서 견갑이 정상 위치에 있지 않고 견갑이 전방이든 전상방이든 어쨌든 전방으로 앞쪽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가 되면 상완골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팔을 뒤로 보내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차렷을 한 상태에서도 견갑골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신전을 안 하고 있지만 라운드 숄더가 있는 상태에서 차렷을 하게 되면 이미 신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깨를 계속 앞으로 밀어내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자세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어깨의 후방에 있는 근육 인대들이 다 뻣뻣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기는 동작들을 더 많이 한다거나 이런 반복적인 동작들로 인해서 앞쪽은 점점 더 느슨해지고 뒤쪽은 점점 더 타이트해지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면 전방활주가 점점 더 심해지겠죠. 저는 이제 전방활주의 원인을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방활주가 있는 분들은 거의 라운드 숄더를 동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뭐냐면 라운드 숄더가 있고 전방활주가 생긴 상태에서 전방활주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견갑만 뒤로 그대로 당겨가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봤을 때도 프레임이 좁아 보이고 뒤에서 봤을 때도 좁아 보이고 견갑은 거상돼 있고 목이 굉장히 짧아져 있는 이런 형태의 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돼버립니다. 라운드 숄더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견갑을 뒤로 척추 쪽으로 모아버려서 이제 라운드 숄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2차적인 변형이 맞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고치기가 더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헬스하는 사람들한테 있거나 아니면 라운드 숄더가 있는 사람들이 바른 자세를 취한다고 날개뼈를 뒤로 당기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보통 2차적인 변형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일자 등의 문제나 목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자꾸 다 같이 가지고 옵니다. 기본적으로 라운드 숄더인데 상완골 전방활주가 있는 경우 혹은 라운드 숄더처럼 보이진 않는데 상완골 전방활주가 있는 경우 보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둘 다 참 고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앞에 있는 그 라운드 숄더면서 상완골 전방할주가 있는 경우가 저는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더 고치기가 쉽더라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라운드 숄더를 만들어 주면서 그걸 정상으로 돌리는 그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무튼 그렇습니다. 뭐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상완골 전방할주를 만드는 원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라운드 숄더 함께 온다, 제 생각입니다. 이제 라운드 숄더를 고치는 거와 상완골 전방할주를 고치는 건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라운드 숄더는 견갑의 위치 문제이고 상완골 전방할주는 상완골 자체의 문제란 말이에요. 라운드 숄더를 고치면 상완골 전방할주가 고쳐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원인이 라운드 숄더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집 천장에서 물이 새가지고 벽지가 젖었어요. 그런데 천장에서 물이 샜으니까 천장에 어디 구멍이 나 있을 거잖아요. 그 천장을 수리한다고 해서 이 얼룩진 벽지가 고쳐지진 않잖아요. 벽지도 새로 갈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벽지를 갈면서 지붕을 수리를 해야 이제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깨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발의 문제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 있다. 혹은 허리의 문제 때문에 혹은 코어의 문제 때문에 어깨가 아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저한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그 동네에서 교정 운동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코어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코어 운동만 2달 하다가 저한테 오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는 좀 좋아졌냐라고 물어보니까 어깨는 전혀 좋아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코어가 약해서 그런 것 같다, 그래도 어깨부터 저는 봅니다. 문제가 있는, 내가 실제적으로 문제를 호소하는 그 해당 부위부터 보는데 거기를 보면서 이 코어를 같이 건드리든가 이렇게 넘어가지 코어부터 접근해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상완골 전방활주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실상 상완골 전방활주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대부분 많은 것들을 다 고쳐야 좋아집니다. 특히나 뭐 아까도 말했지만 라운드 숄더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라운드 숄더와 상완골 전방활주는 보통 같이 오는데 라운드 숄더가 오면 우리는 또 흉추 후만이 같이 오게 됩니다. 흉추 후만이 오게 되면 흉추에 신전 제한이 생기게 되죠. 흉곽 호흡이 불편해집니다.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강근들이 다 뻣뻣해지게 되고 이 늑강근들의 뻣뻣함 때문에 호흡 시에 흉곽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호흡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호흡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슴 운동이라든지 어깨 운동들을 할 때 이 흉곽 쪽으로 호흡을 채우는 동작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TLC 정션이라고 하는 흉 요추가 만나는 그 부분들이 많이 과하게 꺾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 상완골 전방할주만 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몸을 다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또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호흡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운드 숄더 고치는 운동을 알려주세요, 상완골 전방할주만 고치는 법을 알려주세요 했을 때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모든 걸 다 같이 안 보면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형 교정은 어렵다, 체형 교정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몸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체형 교정은 쉽지 않습니다. 체형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온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라는 어렵습니다. 비용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고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운동에 좀 인생을 걸겠다, 아니면 운동이 유일한 취미다, 그래서 운동을 좀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내 몸에 대해서 조금 알고 하시는 게 내 취미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상완골 전방할주라는 게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일반인들 분도 대부분 100%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만들어야 불편함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정 운동들을 시작하면 아주 좋지 않을까. 나중에 제가 이제 교정 운동들 알려드리는 것들을 할 건데 그때도 뭐 이런저런 개념들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 개념들도 조금씩 이해를 해놓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치는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난주에 그 첫 영상을 올려놓고 아직 헬스장을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벌써 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이 많습니다. 자꾸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조금씩 기다려 주시면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애기 재워놓고 밤 한 10시가 넘었습니다. 밤 10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고 이제 운동 가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지금 한 3번째 찍어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